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정지형 교수입니다. 생명과학, 또 어떤 분은 생명공학, 영어로는 Life Science 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헷갈리시죠? 그래서 생명과학이든 생명공학이든 둘 다 기초학문, 응용학문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기초학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 세포가, 우리 신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명 현상 그 자체를 탐구하는 학문이 되겠고, 응용 학문은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질환의 원인이나 진단, 그리고 치료제, 치료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서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일. 기초학문은 생명과학, 응용학문은 생명공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혼용해서 보통 씁니다. 나누지 않고. 생명과학이든 생명공학이든 최근에는 바이오라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를 하죠. 이미 우리는 기원 전부터 미생물이라는 존재는 몰랐지만 이렇게 술, 빵, 발효 기술을 통해서 식품을 만들어 왔죠.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그 이후에 세포가 발견되고 미생물이 발견되고 그리고 항생제가 개발됐죠. 그리고 1953년에 왓슨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혔고요. 1970, 80년대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 또는 PCR 기술이 발견돼서 이렇게 복제양 돌리처럼 복제 동물도 만들게 됐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20년 후 또는 30년 후 그때는 어떤 기술이 개발될지 여러분께 기대를 해봅니다.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을 정의를 내려보면 생명 현상 그 자체를 이해를 통해서 실생활에 응용하려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아주 좁게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지칭할 수도 있고 공학적으로, 그렇지만 더 확대되면 생물학, 농학, 생화학, 의학과 같이 모든 생명을 다루는 모든 과학기술의 영역을 생명과학 또는 생명공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보통 바이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인류에게 쓰임받는 기술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DNA, 단백질, 세포 등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유형물질, 약물이든 식품 소재든 화장품 소재든 물질과 서비스로 재가공하는 산업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이오를 저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린, 화이트, 레드, 블루. 첫 번째, 그린 기술은 식량 수확량을 확대하거나 또는 병충해에 저항성을 가지는 이런 식물을 개발하는 것, 또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우리 지구의 환경 오염이나 공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그린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화이트 기술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스피린 등등 감기약 등등과 같이 약용 화합물을 합성하거나 또는 식물 첨가물을 개발하고 또는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 주로 합성 단계를 단축한다거나 그리고 생산 비용을 줄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레드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환경이잖아요. 코로나 백신 같은 혈액 제제들, 그리고 항체, 보톡스처럼 주로 먹는 약물이 아니라 주사로 맞는 그런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소화기관에서 바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사제로 개발하는 것을 레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고요. 마지막, 지구의 면적보다 더 넓은 해양, 그리고 지구에 있는 자원보다 더 많다고 알려진 해양 자원을 이용한 생명공학 기술을 블루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개 분야 내에는 제약, 의료, 식품, 에너지, 미용, 농업, 환경 등의 모든 생명 분야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 바이오공학 등의 대학에 입학하시게 되면 주로 생물 영역의 과목들과 화학 영역의 과목들을 배우게 되고요. 일부 공학적인 것 또는 일부 나노과학 등 이런 과목들을 수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수학 후에 진로는 주로 제약회사 또는 화장품 이런 회사들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농수산 자원, 에너지,
환경산업 분야에 진출하시고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사연구소 등의 정부 출연 연구소에 취직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더 공부하겠다 하시면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변리사 또는 의약품 허가 분야에 이런 전문직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자극시키는 그 무엇에 계속 던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또 청소년분들을 위해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바이오 공학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먼저 바이오 분야에 대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고교 성적이 무조건 높아야 되냐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단히 설명해 주시면 정말로 성적이 굉장히 높아야 될까요? 바이오 분야 관련된 학과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대학은 바이오 분야 관련된 학과가 여러 개 있는 학과가 있고요. 이를테면 생명공학과, 생화학과 등등의 한 개 단과 대학에 5개, 10개. 그렇죠. 예, 그리고 하여튼 대부분의 대학이 바이오 관련된 학과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따라서 특별히 고교 과정에서 특별한 과목을 잘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교과 성적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단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 수시 전형 모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수시 전형의 교과 성적이 6등급, 7등급, 8등급 대부분 과목이, 그런데 딱 한 과목 생명과학만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등급을 유지한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다른 교수님들은 걱정을 했죠. 영어, 수학을 포함해서 대부분 6등급, 7등급인데 수학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1, 2학년 입학 후에 대학 성적을 비교를 해보니 다른 학생보다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한 과목만 1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은 관심이 있어서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어떤 학교든 어떤 학과든 관련된 학과가 들어가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약품들 가운데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얘기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오가 붙으면 굉장히 뭔가 생물학적인 이렇게 유기체적인 느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봤는데, 그런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차이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두통약 또는 감기 몸살 났을 때 먹는 알약들, 의약품이죠, 그죠? 그렇죠. 화합물 의약품, 화학 구조가 단순, 그리고 분자량이 굉장히 작아서 먹더라도 우리 위나 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바로 혈관으로 흡수가 잘 돼서 아픈 곳으로 잘 침투가 되는 그런 화합물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최근에 유전자 제조합 기술, 즉 유전자 조작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 주로 단백질 또는 단백질의 조각인 펩타이드 또는 세포, DNA 이런 것들을 우리 몸으로 주입해서 치료 효과를 얻는 것. 걔네들은 그래서 주로 주사약, 주사제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또 백신 맞잖아요. 그것도 바이오 의약품. 물론 이제 앞으로 먹는 백신이 개발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런 DNA, 단백질 이런 것들은 우리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은 주사로 그렇죠. 침투할 수 있게 만드는. 예, 혈관이나 근육 쪽으로 침투할 수 있게 그런 걸 바이오 의약품. 그래서 화합물 의약품보다는 바이오 의약품이 만들기 좀 까다롭고 가격도 좀 비쌉니다. 이제다 화용집으로 먹어서 그냥 이렇게 바로 혈관으로 가서 분해되는 게 아니라 직접 주사량을 투자해서 이제 뭐 단백질이 됐든 그 물질 안에 이제 유전자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진 가격이 좀 비싸지만 그래도 충분히 고치지 못하는 병이거나 고치기 까다로운 병에는 꼭 필요한 그 의약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수님이 앞으로의 바이오 공학의 이런 미래나 전망을 청소년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어요?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 AI, 또 뭐 사물 인터넷 이걸 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해보라면 저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AI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가지 분야가 큰 분야가 바로 바이오예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 이전까지는 주로 어떻게 잘 먹고 살까. 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게 바이오 핵심이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지식, 이를테면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100%라고 한다면 우리가 책에서 공부하는 그것들은 이미 알려진 것들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99%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이 발굴하셔야 돼서 네, 그래서 그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경영, 무역, 또 어떤 심리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또 인터뷰 청소년분들에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